살 빼는 분들 중에서 열의 9은 살이 빠졌나 매일 아침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계에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브러쉬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성공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정체기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냥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든 다이어트든 어떤 것이든 성과가 눈에 보여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성과가 눈에 안 보이면 계속 지속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살 빠질 때 오는 3가지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살이 빠질 때 몸에 변화가 오는 첫 번째 신호는 살들이 조금 말랑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뱃살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의 뱃살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피부 안쪽에 있는 내장지방과 피부 겉에 있는 피하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내장지방이 먼저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바지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내장지방이 줄어들었으면 바지 사이즈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졌겠죠. 이렇게 내장지방이 빠지고 나면 피하지방이 빠지면서 뱃살이 전보다 조금 말랑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살이 얼마나 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이 많이 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뱃살이 말랑하지 않고 좀 딱딱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 뱃살을 살짝만 꼬집어도 좀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이게 뱃살의 밀도가 높다는 거니까 그만큼 뱃살이 많이 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반대로 피하지방이 빠지고 뱃살이 말랑말랑해졌을 때는 꼬집으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덜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살이 빠지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이 피하지방이라는 게 우리의 체온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기능을 하는 피하지방이 몸에서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면 어쨌든 몸의 일부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 컨디션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방도 몸의 일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을 빼게 되면 감기나 다른 잔병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분을 잘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음식도 같이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영양제를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영양제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지만 귀찮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2가지만 추천을 드리면 멀티비타민, 그 중에서 비타민 C는 꼭 챙겨 드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뽑자면 오메가3를 뽑겠습니다. 이 2가지는 면역력 증진에도 엄청 좋은 영양제이고 비타민 C는 특히 감기를 막아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 2가지는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딴 사람보다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다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로 나눠져 있는 알약의 통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같을 때 이걸 한 번에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다시 세팅을 해놓으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감을 분비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달달한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좀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굉장히 몸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세로토닌 분비가 예전보다 확실히 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감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너무 우울하고 괴롭다고 다시 또 맵고 짜고 단 거 드시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 한 1, 2주만 참다 보면 또 금방 괜찮아지니까 좀만 참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 3번째는 피부가 좋아지고 눈바디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특정 부위가 컴플렉스라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팔뚝살이나 다리살 이런 쪽에 살이 절대 안 빠진다고 생각돼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데는 다 뺐는데 다리는 절대 안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정체기에서 그만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무조건 정체기가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이 스테이지에서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했는데 살은 절대 안 빠지고 음식량을 확 줄여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은 살이 잘 빠졌는데 종아리 부분은 이제 죽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육인 줄 알고 남들이 물어봐도 근육이라서 안 빠지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근육이 아니라 그냥 살이 땡땡 뭉친 거였어요. 정체기가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그 구간만 넘어가면 살이 또 잘 빠지니까 꾸준히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티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성공하게 될 겁니다. 살 빼는 분들 중에서 열의 9은 살이 빠졌나 매일 아침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계에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분까지 연결이 돼서 그 1kg 아니면 2kg에 하루에 기분이 이제 좌우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식단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동까지 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피면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 부피보다 근육의 부피가 훨씬 작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슬림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인바디가 이게 사실 100%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보다는 눈바디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기를 뚫고 이렇게 컴플렉스였던 부분까지 살이 다 빠지게 되면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도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그 분이 이제 그 탐정 컨텐츠를 하시는 카라큘라라는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타인의 삶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 카라큘라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SNS라는 게 없었어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과 좀 어렵게 사는 동네에서는 또 다 고만고만했거든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기회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너무 남과 비교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인스타만 보더라도 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들은 다 쉽게 살 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도 잘 빠지고 다 날씬하고 다 몸 좋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남들은 이렇게 조금만 해도 살 쉽게 뺀다는데 남들은 뭐 2주만 해도 이렇게 15kg씩 쫙쫙 뺀다는데 이런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작조차 못하고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천천히만 하셔서 오히려 건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건강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요요도 없고 살처짐도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내면적인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남과 너무 비교하면서 그런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 영상에서 10kg 빼고 20kg 뺐다고 어그로 끈 거 사실입니다. 근데 살이라는 건 쪘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런 걸 반복해요. 올해 초에 1월달만 보더라도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살이 별로 안 쪘었는데 1월달에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체지방을 24%, 25% 이렇게 찌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살은 원래 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살이 빠지면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거라면 이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이제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조금 더 건강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옴브러쉬였습니다.